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상처가 우리를 가장 강하게 만들어주죠. 저 같은 집안 핏줄은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 당장 나가라. 그래요. 저는 내처진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병원 건물의 주인은 바로 저예요. 부모라고? 내가 이 병원의 주인이라고? 웃기고 있네. 꼴 보기 싫어 당장 나가. 병든 집안이라며 내쳤던 며느리.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뒤집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복수인가, 용서인가? 지금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그리고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오늘 하루 큰 행운이 찾아갑니다.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 아침 안개가 논밭 사이로 스며드는 새벽 6시입니다. 지연은 벌써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42살의 나이에도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재빠르고 정확했죠. 된장찌개를 끓이는 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지연은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지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혼한 지 15년 그녀는 한 번도 이 집에서 편안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특히 시어머니 순옥 앞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지연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매일 반복되는 이 일상 속에서 그녀는 점점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설거지를 하며 창 너머로 보이는 뒷산을 바라보니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산책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밝고 희망차 보였는데 언제부터인가 세상이 회색빛으로 변해버린 것 같았어요. 지연아, 위층에서 순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70대 초반의 순옥은 젊은 시절 마을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했던 자부심이 대단했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선생님이라고 불리며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그 자부심은 때로는 며느리를 향한 차가운 시선으로 변하곤 했습니다. 네, 어머니. 지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서둘러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순옥은 침대에 앉아 혈압약을 들고 있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매일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해야 했습니다. 물 좀 가져와. 그리고 오늘 병원 가는 거 잊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지연이 물컵을 건네자 순옥은 약을 삼키며 찬찬히 며느리를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늘 불만이 담겨 있었어요. 참, 너 오늘도 마을의원에 봉사 간다고? 병든 집안 핏줄이 어디 잘 되겠니? 그런 데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순옥의 말은 늘 그랬듯 지연의 가슴을 찌르고 지나갔습니다. 병든 집안 핏줄이라는 말, 그것은 지연이 태어날 때부터 허약했던 어머니와 일찍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두고 하는 말이었어요. 지연의 친정은 대대로 몸이 약한 편이었고 특히 지연의 아버지는 40대에 갑작스러운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났죠. 어머니, 그래도 마을 사람들이 필요로 하시니까요. 지연은 최대한 부드럽게 대답했지만 순옥의 표정은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필요로 한다고? 하? 순옥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교사 출신인 내가 보기에도 너는 참 답답해. 남편 월급도 시원찮은데 봉사질이나 하고 앉아 있으니.
그런 시간에 차라리 부업이라도 해서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는 게 낫지 않겠어? 순옥의 날선 말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연은 참을성 있게 듣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면 말이죠. 아무튼 오늘은 일찍 들어와. 저녁에 큰아들 내외가 온다고 했으니까 음식 준비를 제대로 해야 해. 너도 알잖아. 큰 며느리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지연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을 해봤자 더 큰 핀잔만 들을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대신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왔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와 다시 부엌으로 향하는 지연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식탁을 차리며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27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그녀는 정말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남편 민수를 위해서, 아들 준호를 위해서, 그리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그 성실함이 인정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순옥의 눈에 지연은 언제나 부족한 며느리였고, 때로는 집안에 먹구름을 몰고 온 불행한 존재로 여겨지기까지 했어요. 특히 친정 식구들이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을 두고 팔자가 세다는 말까지 들어야 했죠. 엄마, 아침 다 됐어?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민수는 새벽부터 나가서 늦은 저녁에야 돌아오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남편의 모습에 지연은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응, 금방 차릴게. 지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어머니 편을 들 때가 더 많았죠. 그것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민수 역시 어머니 앞에서는 아직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았거든요. 어머니 약은 챙겨드렸어? 응, 아까 드렸어. 그래. 오늘도 의원에 봉사 가는 거야? 민수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어머니로부터 뭔가 말을 들었을 거예요. 응. 환자분들이 많이 계시거든. 집에 할 일도 많은데. 어머니도 좋아하지 않으시잖아. 그리고 오늘 형님 내외가 오신다며? 지연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가족들에게서조차 이해받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했거든요. 마을의원에서의 봉사활동은 지연에게 유일한 위안이었는데 그것마저 가족들은 달갑게 여기지 않았어요. 일찍 들어올게. 지연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무슨 말을 해도 이해받지 못할 테니까요. 아침 식사가 끝나고 준호가 학교에 가자 지연은 마을의원으로 향했습니다. 집을 나서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의원에 도착하자 원장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지연 씨, 오늘도 고마워요. 어르신들이 지연 씨만 기다리고 계시던데. 아닙니다. 제가 더 배우는 게 많아요. 지연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이곳에서만큼은 그녀가 필요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환자들의 손을 잡아주고 약 복용법을 설명해주고 때로는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지연아, 오늘 우리 할머니 상태가 어때? 80대 할머니가 지연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지연을 친손녀처럼 아껴주었어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약도 잘 드시고 계시고요.
그래, 고맙다. 너 같은 착한 며느리를 둔 시어머니가 부럽다. 할머니의 말에 지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만약 순옥이 이 말을 들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병든 집안 핏줄이라며 또 핀잔을 주었을 거예요. 오후가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연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서 비가 올 것 같았어요.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 말이죠.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지연은 이상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평소보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보통 이 시간이면 순옥이 마당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텐데 오늘은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니? 지연이 집 안으로 들어가며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심상치 않다고 느낀 지연은 서둘러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순옥의 방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이상한 정적이 지연의 심장을 빠르게 뛰게 만들었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이 순간 지연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곧 그녀의 평범했던 일상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순옥의 방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이상한 정적이 흘렀고 평소 텔레비전 소리로 가득했던 공간이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어요. 어머니? 지연이 조심스럽게 불러보자 침대에 누워있던 순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순옥의 얼굴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창백하고 힘없어 보였거든요. 지연아, 갑자기 어지러워서. 순옥의 목소리는 평소의 강인함을 잃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재빨리 순옥의 곁으로 다가가 맥박을 확인했어요. 마을 의원에서 봉사하며 익힌 기본적인 응급처치 지식이 이런 때 도움이 되었죠. 어머니, 언제부터 이러셨어요? 아침에 약 먹고 나서부터 계속 머리가 핑핑 돌더니. 지연은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순옥이 아무리 자신에게 차갑게 대했지만 위급한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지연은 순옥의 곁을 지켰습니다. 지연아, 민수한테는 연락했니? 네, 연락드렸어요. 곧 병원으로 오실 거예요. 병원 응급실에서 순옥은 각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가족들을 불렀어요. 민수와 큰아들 민철, 그리고 지연이 의사 앞에 앉았습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뇌혈관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당분간 입원하셔야 할 것 같네요. 의사의 말에 가족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특히 민철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럼 치료비는 얼마나 들까요? 민철의 질문에 의사는 대략적인 금액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순간 가족들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었거든요. 며칠이 지나고 순옥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었지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치료비였어요. 민수의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고 민철 역시 자신의 사정을 내세우며 부담을 꺼렸습니다. 형, 우리 집 사정도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아이들 교육비에 집 대출금까지. 그럼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 월급으로는 도저히. 형제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말을 흐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연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평소 자신을 차갑게 대했던 시어머니였지만 이런 상황에서 외면할 수는 없었거든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순옥은 퇴원했지만 예전 같지 않았어요. 몸도 많이 약해졌고 성격도 더욱 예민해졌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지연을 불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 보기 드문 심각한 표정이 떠 있었어요. 지연아, 나 오늘 현장에서 사고가 났어. 지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떤 사고요? 다치셨어요? 다치지는 않았는데. 장비가 넘어지면서 다른 사람이 크게 다쳤어. 그런데 그게 내 실수 때문이라고.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늘 조심했지만 결국 사고가 터진 거였어요. 회사에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해. 배상금도 내야 하고 당분간 일도 못할 것 같아. 지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순옥의 치료비도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이런 일까지 터진 거였어요. 얼마나 배상해야 하는데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최소 몇 천만 원은 될 것 같아.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남편의 수입이 끊어진 상황에서 가족을 어떻게 부양해야 할까요?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병원 응급실로 실려온 거였어요.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였습니다. 환자분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도 지연은 현실감이 없었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남편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니.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순옥도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왔고 민철 가족들도 모두 모였어요. 하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의 상태가 매우 위중해서 의사의 설명이 계속되었지만 지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중환자실로 옮겨진 민수의 모습을 보는 순간 지연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며칠 밤낮으로 병원을 지키던 지연에게 의사는 더욱 절망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환자분이 더 이상 버텨내지 못하겠습니다. 민수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45의 나이에 가족을 위해 평생 성실하게 살았던 남편이 그렇게 떠나버린 거였어요.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했지만 지연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들은 어떻게 키워야 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 후 순옥이 지연을 불렀어요. 지연아, 이제 너도 갈 길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니? 순옥의 말에 지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민수도 없는데 내가 이 집에 계속 있을 이유가 있겠니? 너 같은 집안 출신은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 이제 나가거라. 순옥의 차가운 말에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준호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어머니의 손자잖아요. 손자라고? 병든 집안 핏줄을 물려받은 아이를 손자라고 할 수 있겠어? 너희 집안 사람들이 얼마나 단명하는지 다 알고 있어. 민수도 결국 그렇게 되지 않았니?
순옥의 말은 독보다 독했습니다. 지연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지나갔어요. 짐 정리해서 내일까지 나가. 그리고 다시는 이 집 앞에 얼씬거리지 마. 지연은 어린 아들 준호를 품에 안고 집을 나서야 했습니다. 갈 곳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말이죠. 그때 지연의 손에 쥐어진 것은 오래전 부모님이 남겨둔 낡은 병원 건물의 소유권 서류였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로 가요? 준호의 물음에 지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행 버스에 몸을 맡긴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옆자리에서 잠든 준호의 작은 어깨가 버스의 진동에 따라 흔들렸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손에 쥔 낡은 서류를 다시 펼쳐보았어요.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일한 유산, 서울 강북구에 있는 오래된 병원 건물의 소유권 증서였습니다. 아버지가 젊은 시절 꿈꿔왔던 병원이었지만 건강이 악화되면서 문을 닫고 말았죠. 아버지, 이제 정말 저 혼자가 되었어요. 지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조언을 해주셨을까요?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피곤해서 보채기 시작했고 지연은 서둘러 택시를 잡았어요. 강북구 번동으로 가주세요. 택시기사가 주소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그쪽은 좀 낡은 동네인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정말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도착한 곳은 예상보다 더 낡고 을씨년스러웠습니다. 3층짜리 건물의 외벽은 세월의 흔적으로 가득했고 간판은 반쯤 떨어져 나가 있었어요. 번동 의원이라고 쓰여진 글씨도 흐릿하게 보였죠.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준호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이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곳이야. 지연은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어요. 건물 열쇠를 찾아 문을 열자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던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찔렸습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서 스마트폰 불빛에 의존해 내부를 살펴보았어요. 1층은 원래 진료실과 대기실이었는데 의료 장비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2층과 3층은 생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엄마, 무서워요. 준호가 지연의 옷자락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내일 되면 환하고 예뻐질 거야. 지연은 아들을 안아주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곳을 새롭게 만들어서 준호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겠다고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일찍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이었어요. 특히 나이 든 분들이 많이 보였는데 이런 곳에 병원이 있다면 분명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처 부동산에 들러 이 지역 상황을 알아보았어요. 아, 그 건물 말씀이세요? 오래전에 병원이었는데 문 닫은 지 한참 됐죠. 건물주가 누구신지 궁금했는데 사모님이셨군요. 병원을 다시 열고 싶은데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부동산 사장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 신고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서류들, 그리고 예상되는 비용까지 말이죠.
하지만 사모님, 요즘 개인 병원 운영이 쉽지 않아요. 대형 병원들이 많아지면서 그래도 해보고 싶어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행에 들러 융자 상담을 받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어요. 담보는 있지만 수입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대출 한도가 많지 않았습니다. 부인, 혹시 보증인이 있으시면 조건이 좀 더 나아질 텐데요. 은행 직원의 말에 지연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보증을 서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친정 쪽 친척들과는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였고 시댁에서는 쫓겨나다시피 나온 상황이었어요. 그때 문득 마을 의원의 원장님이 떠올랐습니다. 지연이 봉사활동을 할 때 항상 고마워해 주셨던 분이었어요.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선생님, 지연입니다.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지연 씨,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안 보이시더라고요. 지연은 그동안의 사정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원장님은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병원을 새로 여신다고요? 네, 부모님이 남겨주신 건물이 있어서요. 하지만 자금이 부족해서 제가 아는 의료기기 업체 사장님이 계신데 한번 연결해 드릴까요? 좋은 분이거든요. 원장님의 도움으로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알고 있었던 의료진들도 있었고, 지연의 상황을 듣고 도움을 주겠다고 나선 사람들도 있었어요. 지연 씨 아버님이 참 좋은 분이셨어요. 환자들을 정말 가족처럼 돌보셨거든요. 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님의 뜻을 이어받아 병원을 다시 여신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사람들의 격려를 받으며 지연은 조금씩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몇 주 후 드디어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낡은 내부를 새롭게 단장하고 의료 장비들도 최신 것으로 교체했어요. 지연은 매일 공사 현장을 지키며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엄마, 정말 예뻐지고 있어요. 준호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아이도 새로운 환경에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어요. 다시 시작해보자. 이번엔 내가 지켜낼 거야. 지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말이죠. 공사가 끝나갈 무렵 지연은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순히 병원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무료 진료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기로 한 거였어요. 원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무료 진료를 하면 수익성이 도움을 주던 의사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어려울 때 도움받은 것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지연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돈보다는 사람이 우선이라는 신념이 있었거든요. 드디어 번동 지연 의원이라는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개원 첫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근처에 살던 어르신들부터 소문을 듣고 온 환자들까지 대기실이 금세 가득 찼습니다. 원장님, 정말 무료로 진료해 주시는 거예요? 한 할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지연의 따뜻한 말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지연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몇 년 후, 이 병원이 지역에서 가장 신뢰받는 의료기관이 될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때 예상치 못한 재회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지연의 병원이 문을 연 지 3년이 흘렀습니다. 번동 지연 의원은 이제 이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었어요. 무료 진료 프로그램은 입소문을 타고 널리 알려졌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병원 대기실은 환자들로 가득 찼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부터 시작해서 젊은 부모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지연을 믿고 찾아왔습니다. 지연은 한 명 한 명을 정성스럽게 진료하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원장님, 오늘도 대기 환자가 많아요. 오후 진료 시간을 조금 연장해야 할 것 같은데요. 간호사 미영이 진료 스케줄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미영은 지연이 병원을 시작할 때부터 함께 해온 든든한 동반자였어요. 처음에는 경험 부족으로 실수도 많았지만 이제는 지연의 마음을 읽을 정도로 호흡이 맞았습니다. 괜찮아요.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요. 지연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환자들을 위한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평균 100명이 넘는 환자를 돌보느라 몸이 힘들었지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보람이 모든 것을 견디게 해주었어요. 특히 무료 진료를 받으러 오는 어르신들을 볼 때면 지연의 마음은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가난해서 병원에 가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이곳에서 치료받고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었거든요.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할머니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한 중년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인사했습니다. 80대 할머니의 딸이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던 어머니가 지연의 도움으로 건강을 되찾았다고 했어요. 천만에요. 할머니께서 건강하게 지내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지연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있어서 힘든 일상을 버틸 수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잠깐의 휴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지연은 사무실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으며 잠깐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득 창밖을 바라보니 회색빛 구름이 끼어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이제 중학교 2년이 된 준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어느새 지연보다 키가 훌쩍 커서 이제는 엄마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준호는 학교가 끝나면 병원에 와서 지연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괜찮아, 준호야. 엄마는 이 일이 좋아. 지연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많았어요. 무료 진료를 계속하다 보니 병원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거든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날이 늘어나고 있었고 의료진들 급여도 제때 주기 어려운 상황이 오고 있었어요. 엄마, 혹시 돈이 부족해서 걱정하시는 거예요? 준호는 어머니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듯한 질문을 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지만 지연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 건 아니야. 다만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한계가 있어서 아쉬울 뿐이야. 지연은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괜찮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매달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연은 환자를 진료하던 중이어서 미영이 전화를 받았어요. 원장님, 급한 전화라고 하는데요. 누구세요? 민철이라고 하시는데.
원장님을 아시는 분 같아요. 전화기를 받는 순간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철, 시댁 큰아들이었어요. 3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갑자기 전화를 한 거였죠. 번동 지연 의원입니다. 지연 씨인가요? 저, 민철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에 지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민철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형님? 어떻게?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그래요.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와보실 수 있을까요? 민철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지연은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자신을 집에서 내쫓았던 순옥이 아프다는 소식에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할지 몰랐거든요. 미움과 원망,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가족에 대한 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아프신데요?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병원에서는 큰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희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민철의 말에 지연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순옥이 어떻게 지내왔는지, 건강은 괜찮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었어요. 쫓겨날 때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지만 아픈 사람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병이신가요? 뇌종양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술해야 한다는데 나이도 많으시고 위험하다고. 지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뇌종양이라니 그것도 70이 넘은 나이의 말이에요. 형님, 어머니를 어느 병원으로 모셨나요? 시내 종합병원인데. 지연 씨,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하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연락드리게 되어서. 민철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절망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상태가 더 중요하죠. 지연은 즉시 병원 일정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준호도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학교 때문에 서울에 남겨두고 혼자 떠났어요.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가는 내내 지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고향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고 도로도 넓어졌죠. 하지만 지연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추억이 담긴 곳곳을 지나며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민철과 그의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년 사이에 민철은 많이 늙어 보였어요.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얼굴에 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지연 씨, 정말 고마워요. 와주셔서. 민철의 아내도 눈물을 글썽이며 인사했습니다. 예전에는 지연을 무시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어머니는 어떤 상태세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실 거예요. 의사의 설명을 들어보니 순옥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뇌종양이 발견되었고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많아서 수술 위험도 크다고 했습니다. 가족분들이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수술을 할 것인지, 보존적 치료를 할 것인지. 수술을 한다면 성공 확률은 60% 정도이고 하지 않으면. 의사는 말을 흐렸지만 모두가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치료비는 얼마나 들까요? 민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를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 될 겁니다. 대략 3천만 원 정도는 생각하셔야 할 것 같네요. 민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돈 때문에 치료를 망설이는 상황이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형님, 어머니 면회는 언제 할 수 있어요? 지금도 가능해요. 하지만 어머니가 지연 씨를 보시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민철의 걱정과는 달리 지연은 순옥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미움받았던 며느리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가족이었으니까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순옥을 보는 순간 지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3년 사이에 순옥은 많이 늙어 보였어요. 한때는 그렇게 당당하고 강했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작고 연약해 보이다니.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인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지연이 조심스럽게 부르자 순옥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순옥은 지연을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지연이, 내가 왜 여기에? 어머니 편찮으시다고 해서 왔어요. 순옥은 한참 동안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 있었어요. 미안함, 당황스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리움까지. 너를 그렇게 내쫓았는데 왜 왔니? 순옥의 목소리는 가늘고 약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잖아요. 지연의 말에 순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너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구나. 병든 집안 핏줄이라고 그런 말까지 했는데. 순옥은 자신이 했던 말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어머니 치료가 우선이에요. 지연은 순옥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한때는 자신을 밀쳐내던 그 손이 이제는 너무 차갑고 여윈 느낌이었어요. 병실을 나온 지연에게 민철이 다가왔습니다. 지연 씨,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수술비 때문에 연락드린 건데. 형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형님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가요? 민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제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어서요. 아이들 교육비에 집 대출금까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고 해도 신용도 문제로 거절당하고. 지연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신도 병원 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순옥을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형님, 어머니를 제가 운영하는 병원으로 모시면 어떨까요? 민철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연 씨가 병원을 운영하신다고요? 네, 서울에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서 치료받으시면 비용 부담도 덜 하실 거예요. 그 순간 지연은 결심했습니다. 순옥을 자신의 병원으로 데려와서 직접 돌보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 결정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순옥이 과연 받아들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순옥을 서울로 모시고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연의 병원 3층에 마련된 특별 병실에서 순옥은 조심스럽게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순옥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내가 치료받을 자격이 있나? 순옥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 풍경은 낯설기만 했어요. 고향의 푸른 산과는 너무나 다른 회색빛 도시였죠. 지연은 매일 아침 일찍 순옥의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혈압을 재고 약을 챙겨드리고 컨디션을 확인하는 것이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어요. 어머니,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응, 그저 그래.
순옥의 대답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지연이 자신을 돌봐주는 것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거든요. 어머니, 오늘 서울대병원에서 온 신경외과 전문의 선생님이 진료를 보실 예정이에요. 지연은 순옥을 위해 최고의 의료진을 섭외했습니다. 개인적인 친분을 동원해서 유명한 교수님까지 모셔온 거였어요. 그런 큰 병원 의사가 이런 작은 의원까지 와주겠어? 네, 제가 부탁드렸거든요. 어머니 상태를 정확히 진단받으시는 게 중요해요. 순옥은 지연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오후에 도착한 신경외과 교수는 순옥을 꼼꼼히 진찰했습니다. 각종 검사 결과를 살펴본 후 심각한 표정으로 지연을 불렀어요. 지연 원장님,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진료실에서 교수는 엑스레이 사진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환자분의 종양이 생각보다 큽니다. 위치도 깊은 곳에 있어서 수술이 매우 까다로울 것 같네요. 지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수술이 불가능한 건가요?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위험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성공 확률은 50% 정도로 봐야 할 것 같아요. 만약 수술을 하지 않으면 길어야 몇 달, 짧으면 몇 주 안에 의식을 잃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수의 말에 지연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날 저녁 지연은 순옥에게 의사의 소견을 전했습니다. 순옥은 의외로 담담한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 이미 예상했던 일이야. 어머니, 지연아, 너는 참 바보구나. 나 같은 늙은이를 위해 이렇게까지. 순옥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늙은이가 아니에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으시잖아요. 지연의 말에 순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할 일이라. 내가 뭘 했길래. 평생 사람들을 차별하고 너 같은 착한 며느리를 내쫓고. 그런 말씀 마세요. 지연이 말을 막으려 했지만 순옥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해야 할 말이 있어.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 순옥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내가 너를 병든 집안 핏줄이라고 했지? 그런 말로 얼마나 상처를 줬을까? 정말 미안하다.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어머니. 하지만 지연아, 나는 여전히 자존심이 있어. 내가 아무리 병원을 운영해도 우리 집안의 피는 변하지 않아. 갑자기 돌아온 순옥의 차가운 말에 지연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런 식으로 신세지면서 살고 싶지 않다는 뜻이야. 차라리 수술받지 말고 조용히 떠날래. 순옥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지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명 조금 전까지는 사과의 말을 하더니 갑자기 이런 태도로 변한 거예요.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치료받으시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괜찮아진다고? 내 나이가 몇인데. 그리고 내가 나 때문에 병원 운영에 지장받는 것도 원하지 않아. 순옥은 지연이 자신을 치료하느라 다른 환자들에게 소홀해지는 걸 눈치챘어요. 무료 진료 환자들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의료진들도 과로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우선이에요. 우선이라고? 하? 순옥은 다시 비웃듯 웃었습니다. 너는 정말 변하지 않는구나.
예전 그 순진한 며느리 그대로야. 지연은 순옥의 변덕스러운 태도에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명 미안하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그날 밤 지연은 의료 기록을 통해 순옥의 정확한 상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종양이 뇌의 중요한 부위를 압박하고 있어서 언제 의식을 잃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젠 선택의 시간이다. 원망을 넘어 살릴 것이냐, 외면할 것이냐. 지연의 내적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순옥이 수술을 거부한다고 해서 그냥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강제로 치료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준호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해서 그런데 할머니 수술 때문이죠? 준호는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수술받기 싫어하신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엄마 생명은 소중한 거잖아요. 아들의 말에 지연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어떤 상황이든 생명을 구하는 게 우선이야. 지연은 다시 순옥의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순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어머니, 수술 결정을 내리셔야 해요. 내가 싫다고 했잖아. 저는 의사예요.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게 제 의무입니다. 지연의 단호한 말에 순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의사라고? 너는 내 며느리야. 며느리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환자를 돌보는 의사이기도 해요. 그 순간 순옥은 지연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를 읽었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라 한 명의 당당한 의료인으로 서 있는 지연을 본 거였어요. 정말 고집이 세졌구나. 순옥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어쩌면 이런 며느리가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순옥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수술이 성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자신이 살아남는다면 지연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복잡한 감정들이 순옥의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지연은 병원 최고의 의료진들과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온 신경외과 교수를 비롯해 마취과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무겁고 진지했습니다. 순옥 환자의 수술 계획을 논의하겠습니다. 지연이 차분한 목소리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의료진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순옥의 상태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종양의 위치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언어 중추와 운동 중추 사이에 있어서 조금만 실수해도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어요. 신경외과 교수가 MRI 영상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수술하지 않으면 생존 기간이 길지 않죠. 이미 뇌압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마취과 전문의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환자 연령을 고려하면 마취 위험도도 높습니다. 심장과 폐 기능도 예전 같지 않고요. 의료진들의 신중한 의견을 들으며 지연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위험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교수님, 만약 수술을 진행한다면 성공 확률을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40에서 50% 정도입니다. 하지만 지연 원장님, 이 환자가 특별한 의미가 있으신 것 같은데. 교수의 질문에 지연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제 시어머니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의료진들은 지연의 복잡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더욱 신중해야겠군요. 가족이니까 감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아닙니다. 저는 의사로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술을 진행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생명을 구해보겠어요. 회의가 끝난 후 지연은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았어요. 시골에서 무시받던 며느리에서 이제는 생명을 구하는 의사가 된 자신의 모습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나는 버림받았지만 그래도 가족이다. 이 생명을 살려내겠다. 지연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분노를 내려놓기로 결심한 거였어요. 저녁 시간 지연은 준호를 불러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할머니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어. 정말요? 할머니가 반대하셨는데. 응, 하지만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이야. 그런데 준호야, 엄마가 너한테 꼭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 지연은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미움으로는 아무것도 치유할 수 없어. 우리가 가진 건 사랑뿐이야. 준호는 어머니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엄마, 저도 할머니가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비록 저희한테 안 좋게 하셨지만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아들의 성숙한 말에 지연은 감동받았습니다. 어느새 준호도 이렇게 큰 마음을 가진 아이로 자라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순옥에게 수술 결정을 알렸습니다. 어머니, 내일 수술하기로 했어요. 순옥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싫다고 했는데 어머니의 생명이 더 소중해요. 저는 의사니까 환자를 살리는 게 제 책임이에요. 지연아. 순옥은 며느리의 변화된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말에 고분고분했던 지연이 이제는 이렇게 당당하게 맞서고 있었어요. 어머니, 수술이 성공하면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잊고 말이에요. 새로운 시작이라. 순옥은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정말 자신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까요? 지연아, 만약 수술이 실패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런 생각은 하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성공시킬 거니까요. 지연의 확신에 찬 말에 순옥은 조금씩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예전에는 이런 말 못하던 아이였는데 어머니 덕분이에요. 강하게 살아야 한다는 걸 배웠거든요. 그날 오후 순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긴 시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연이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계속 거부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선생님, 환자가 부르세요. 간호사 미영이 지연을 찾아왔습니다. 지연이 순옥의 병실로 가자 순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아, 수술 받을게. 어머니. 지연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만약 내가 수술대에서 깨어나지 못하더라도 너는 나를 원망하지 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그리고 미안하다. 그동안 너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어. 순옥의 진심 어린 사과에 지연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내가 너를 병든 집안 핏줄이라고 했지?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었어. 너는 누구보다 건강하고 훌륭한 사람이야. 순옥은 평생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지연은 의료진들과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수술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논의했어요. 내일 수술은 저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의 화해이기도 해요. 지연의 말에 의료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경외과 교수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순옥의 병실을 몰래 들여다보니 순옥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내일의 수술을 생각하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지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수술이 성공한다면 순옥과의 관계도 완전히 새로워질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로 용서와 화해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술 당일 새벽 5시 지연은 벌써 병원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온 거였어요. 수술실 앞을 서성이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가슴속 긴장감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원장님,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간호사 미영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잠이 안 와서요. 수술 준비는 다 되었나요? 네, 어젯밤에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교수님도 일찍 오셔서 최종 점검하고 계세요. 수술실에서는 이미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각종 의료기기들을 점검하고 수술 도구들을 정리하며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지연 원장님, 환자 상태 확인해 보세요. 신경외과 교수가 지연을 불렀습니다. 순옥은 수술 전 처치를 받으며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어머니, 기분은 어떠세요? 지연이 다가가자 순옥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서우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 왜요? 너 같은 훌륭한 의사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순옥의 말에 지연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평생 처음 들어보는 칭찬이었거든요. 어머니, 수술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연아, 혹시 내가 깨어나지 못하더라도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지연이 말을 막았지만 순옥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들어줘. 준호한테 할머니가 정말 미안했다고 전해줘. 그리고 너도 나를 용서해줘서 고마워.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연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반드시 깨어나셔서 직접 말씀해 주세요. 오전 9시 드디어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옥이 마취에 들어가자 수술실 분위기는 더욱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지연은 수술실 밖에서 모니터를 통해 수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첫 번째 절개를 시작합니다. 교수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연은 손에 땀을 쥐며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수술은 예상보다 복잡했습니다. 종양이 뇌혈관과 밀착되어 있어서 제거하기가 매우 까다로웠거든요.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수술은 계속되었습니다. 출혈이 있습니다. 지혈하겠습니다. 갑자기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지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어떤가요? 지연이 수술실로 연락했지만 의료진들은 수술에 집중하느라 대답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3시간째 수술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원장님, 교수님이 잠깐 나오신다고 하세요. 신경외과 교수가
수술복을 입은 채로 나왔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어요. 어떤가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종양이 중요한 혈관을 감싸고 있어서 자칫하면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어요. 교수의 말에 지연은 불안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일부만 제거하거나 위험을 감수하고 완전 제거를 시도하거나. 지연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면 재발 위험이 있고 완전 제거를 시도하면 수술 중 위험이 클 수 있었어요. 교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의학적으로는 완전 제거가 좋지만 위험도를 생각하면. 그때 지연은 순옥이 어제 한 말을 떠올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고 했던 말이요. 완전 제거로 가겠습니다. 확실하세요? 위험할 수 있어요. 네, 어머니라면 그걸 원하실 거예요.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지연은 복도를 서성이며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무사하기를. 4시간째 수술실에서 응급 상황을 알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환자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진 거였어요. 심정지 발생, 심폐소생술 준비.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수술실 문 앞까지 갔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원장님, 잠깐 물러서 주세요. 지금 응급처치 중입니다. 간호사가 지연을 말렸지만 지연은 발걸음을 옮길 수 없었어요. 수술실 안에서는 의료진들이 필사적으로 순옥을 살리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심장 마사지와 전기 충격을 반복하며 생명을 붙잡으려 했어요. 맥박이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순옥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술은 더욱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했어요. 5시간이 지나서야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신경외과 교수와 의료진들이 지친 표정으로 나왔어요.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교수의 말에 지연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정말요? 종양을 다 제거하셨나요? 네,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어요. 마취에서 깨어나야 확실한 걸 알 수 있거든요. 순옥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인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지연은 침대 옆에서 순옥의 손을 잡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났지만 순옥은 깨어나지 않았어요. 지연은 불안해하며 의료진에게 계속 물어보았습니다. 언제쯤 깨어나실까요? 보통 2~3시간 안에 깨어납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3시간째 순옥의 눈꺼풀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지연은 즉시 알아차리고 순옥을 불렀어요. 어머니, 어머니. 순옥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초점이 맞지 않았지만 점차 또렷해졌어요. 지연아, 네 어머니. 수술 잘 끝났어요. 순옥은 지연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내쳤는데 넌 날 살렸구나. 지연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며느리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환자를 살린 의사의 보호자일 뿐입니다. 지연의 말에 순옥에 굳어있던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서야 며느리의 진정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지연아, 고맙다. 정말 고마워. 순옥은 평생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모든 벽이
허물어지는 것 같았어요. 수술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옥의 회복 속도는 의료진들도 놀랄 정도로 빨랐어요. 매일 아침 지연이 병실을 찾아갈 때마다 순옥은 조금씩 더 밝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 머리도 맑아지고 뭔가 새로 태어난 것 같아. 순옥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몸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지연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민철이었어요. 지연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민철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지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민철을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형님? 사실 어머니 수술비 때문에 빚을 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갚을 길이 막막해서 민철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형님이 빚을 지셨다고요? 어머니 수술비를 마련하려고 사채를 썼어요. 그런데 사업이 더 악화되어서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연은 민철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순옥을 치료하는 동안 민철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니. 얼마나 되는데요? 이자까지 포함하면 5천만 원 정도. 민철의 말에 지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지연 씨,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회복되신 건 정말 기쁘지만 저희 가족이 거리로 나앉을 상황이에요. 민철의 절박한 표정을 보며 지연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병원 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형님, 시간을 조금 주세요. 방법을 찾아보겠어요.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철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병원 자금을 함부로 사용할 수는 없었거든요. 무료 진료 때문에 이미 재정이 빠듯한 상황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순옥에게 민철의 상황을 조심스럽게 알렸습니다. 어머니, 형님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어요. 순옥은 민철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바보 같은 아이가 무리해서 돈을 빌렸구나.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지연아, 내가 가진 게 있어. 고향집과 땅을 팔면 될 거야. 순옥의 말에 지연은 놀랐습니다. 어머니, 그곳은 어머니가 평생 살던 집인데. 이제 필요 없어. 나는 여기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거니까. 순옥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쉽게 동의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닌가요? 지연아, 내가 이제껏 가족을 위해 뭘 해봤니? 이번엔 진짜 가족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어. 순옥의 진심 어린 말에 지연은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연의 병원이 지역 우수 의료기관으로 선정되어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된 거였어요. 원장님, 축하드려요. 무료 진료 프로그램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네요. 간호사 미영이 기쁜 표정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정말요? 얼마나 지원받는 건가요? 1년에 3억 원씩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 소식에 지연은 물론 병원 전체가 기뻐했습니다. 이제 재정 걱정 없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지연이 순옥에게 정부 지원 소식을 전하자 순옥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이제 민철 걱정도 덜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마음껏 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순옥은 여전히 고향 집을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연이 만류했지만 순옥의 의지는 변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제 여기가 집이야. 너와 준호가 있는 곳이 진짜 가족의 집이거든. 2달 후 드디어 순옥이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하는 날이 왔습니다. 병원 로비에는 그동안 순옥을 돌봐왔던 의료진들이 모여 있었어요. 할머니, 건강하게 지내세요. 자주 검진 받으러 오세요. 의료진들의 따뜻한 인사에 순옥은 감동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걱정해 주다니. 지연아, 정말 고마워. 너 덕분에 새로운 삶을 얻었어. 어머니가 건강해지신 게 제일 기뻐요. 몇 달 후 병원 로비에서 지연과 순옥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순옥은 지연의 일을 도우며 새로운 역할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환자들을 안내하고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병원의 따뜻한 분위기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기분이 어때요? 한 어린 환자가 순옥에게 물었습니다. 아주 좋단다. 우리 예쁜 아가도 빨리 나아야지. 순옥은 아이를 다정하게 어루만지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병원 문이 열리며 중학교를 마치고 온 준호가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저 왔어요. 준호가 순옥의 무릎에 안기자 순옥은 손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준호, 오늘 학교는 어땠어? 재미있었어요. 할머니, 건강해지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준호의 순수한 말에 순옥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도 우리 준호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 지연은 이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과거의 차별과 멸시는 사라지고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여기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너도 마찬가지야. 이제는 정말 자랑스러운 며느리, 아니 딸 같아. 순옥이 지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연아, 내가 나를 살렸구나. 내가 우리 가족을 지켰어. 순옥의 말에 지연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병원 현관에 새로 걸린 간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연 의료재단 마이너스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라고 쓰여진 간판이 저녁 노을에 빛나고 있었어요. 엄마, 이 간판 정말 멋져요. 준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지연은 아들과 시어머니, 그리고 병원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하겠다고 말이에요. 순옥도 지연의 곁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아,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구나.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모두 치유되고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한 미래가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웃고 있는 환자들, 바쁘지만 보람찬 표정의 의료진들,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 가족의 모습이 따뜻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지연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진정한 치유와 희망을 전하는 의료인이 된 것이죠.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난장이었습니다.